2022년 4월 29일 기준 사기 사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전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14권 분량이 3분의 1도 남지 않았어요. 워낙 14권이 다른 권에 비해 짧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빠르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법이죠. 이미 사기에 16권이 들어간다는 건 기정사실화되어서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사화 전개 속도를 보니 설마 17권을 사기에 넣는다는 미친 짓은 하지 않겠죠? 걱정되는 소리 하다가 말이 길어졌네요. 이만 각설하고 드디어 10번째 정령 무크로가 등장하는 사기 사화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애니는 라이젠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원작에서의 새해 참배 씨는 완전히 삭제된 모습이죠. 토카는 멍하니 있는 시도를 보며 왜 그러냐고 묻는데요. 시도는 지난 3화에서의 미아의 폭탄 발언을 회상하고 있었죠. 모든 정령들은 원래 인간이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은 시도를 뒤흔들기 충분했죠. 이후 미아는 내가 그랬다 보니 다 그런 줄 알았다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원작에선 따로 시도를 부르며 진실을 이야기해주는데요. 먼저 라타토스크에선 정령을 구분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순수한 정령과 정령이 된 인간입니다. 라타토스크에서 규정한 순수한 정령은 원래 아무런 기억도 없이 현연한 정령을 말합니다. 토카, 요시노, 카구야, 유즈로, 나츠미는 이곳에 해당되죠. 정령이 된 인간은 팬텀에 의해 세피라를 받아 정령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코토리, 미코, 오리가미가 이곳에 해당되죠. 미아는 자신이 라타토스크의 기준으로 보자면 순수한 정령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니아가 처음으로 현현했을 때는 천사의 사용법 말고는 정말 아무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만 니아의 천사는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전지의 라지엘. 니아는 라지엘을 사용해 자신의 인간이었던 때의 기억을 찾아낸 것입니다. 인간이었을 때의 니아는 어떤 이유로 삶에 절망했고 그런 니아 앞에 팬텀과 비슷한 노이즈 같은 것이 나타나 세피라를 받았죠. 니아는 그 노이즈의 존재를 라지엘로 검색했지만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토리는 이 말을 듣고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들 라타토스크의 가설은 전부 뒤집힌다며 30년 전부터 실종되었던 소녀들을 찾아봐야겠다고 하죠. 니아는 미약한 영역이지만 라지엘을 현현해 아이작의 벨제붑의 검색 속도를 방해합니다. 코토리는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며 고맙다고 하죠. 다음 이야기는 엘렌과 같이 나타났던 위저드에 관해서인데요. 애니메이션에서는 회상으로 간단히 나왔지만 원작에서는 오리가미의 언급과 같이 자세히 나옵니다. 아르테미시아 애시크로프트, 영국 대정령 부대 SSS의 위저드이자 엘렌 다음가는 실력의 위저드라고 합니다. 만화는 자신이 DEM에 있을 시절 아르테미시아가 DEM에 왔다면 자신의 콜사인이 밀릴 정도라고 하죠. 참고로 만화도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강한 위저드입니다. 만화는 아르테미시아가 DEM을 싫어할 텐데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 의문을 표하는데요. 저번 화와 마찬가지로 이후 여러분들의 시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아르테미시아에 관해서는 이만 언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 있었던 시도와 만화의 대화 중에 아주 중요한 복선이 있었는데요. 근데 애니에선 정말 어디까지 스노우볼을 굴리는 건지 모르겠는 3기 12화 덕분에 그 대화를 할 계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JC 스태프 당신들은 정말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교실에 들어온 타마 선생님. 올해로 타마 선생님은 나이가 30이 넘어버렸는데요. 타마 선생은 흑화하며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악마가 목숨이랑 맞바꿔서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한다면 일본의 거대 운석이라도 떨고 달라고 부탁할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순간 네, 이뤄드렸습니다. 그럼 당신의 목숨을 받아가죠. 곧장 시도에게 연락을 건 코토리. 당장 임시사령실로 와달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 정령과 관련되어 있었죠. 시도가 사령실로 들어오자 코토리는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웁니다. 지도에는 수많은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같은 시각에 아까와 같은 정체불명의 물체가 떨어진 장소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의 위치는 DEM의 시설이나 각 나라의 대정령 부대 기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까 라이젠 고교 운동장에 떨어진 일본은 물론이고 DEM 본사가 있는 유럽과 군사 규모가 큰 만큼 대정령 부대의 규모도 클 미국의 빨간 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빨간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에 DEM의 시설이 있거나 대한민국의 대정령부대 기지인 것으로 보이네요. 여담으로 유라시아 중앙부에는 빨간 점이 전혀 없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이곳에 30년 전에 거대 공간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겠네요. 그래서 누가 봐도 물체가 떨어진 위치가 임의로 노린 것이 분명한데요. 그 장본인은 바로 우주 위에 떠있는 금발의 정령이었습니다. 코토리는 우리도 처음으로 확인하는 정령이라며 조디악이라는 식별명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3시간 전에 영상을 트는데요. 조디악을 발견한 것은 DEM, 아이작의 벨제북을 사용해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디악은 DEM이 공격을 가하자 천사 미카엘을 현현해 벤더스네치를 무력화시키고, 아니 이것도 3D네, 전함의 레이저를 그대로 되돌려주니 그대로 DEM의 비행선이 쓰러집니다. 미카엘의 능력은 대상에 열쇠를 꽂아 넣어 닫는 것으로 그 기능을 봉인해버리는 능력으로, 또한 공간에 열쇠를 꽂아 넣어 워프 게이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의 그 운석들은 워프 게이트를 이용한 것이죠. 시도는 코토리에게 설마 우주까지 갈 생각이냐며 물어보는데 코토리는 생각이 있다며 시도에게 VR 기기 같은 걸 씌워줍니다. 시도의 눈앞에는 자신의 입체 형상이 띄워지는데요. 이를 우주 공간의 자율 카메라로 투영해서 정령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곧바로 정령의 앞으로 이동한 시도의 입체 형상. 조디악은 시도를 보자마자 공격을 가하는데요. 시도는 입체 형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조디악은 아무리 공격해도 죽지 않는 시도를 보고 신기해하며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시도는 이건 입체 형상이라고 말하며 이름을 알려줄 수 없냐고 하는데 정령의 이름은 무쿠로, 호시미야 무쿠로라고 합니다. 시도가 인사를 하려 하자 바로 뜨는 선택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3번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는데요. 승무원들은 현재 무쿠로의 정신상태의 요동이 보이질 않는다며 반응 패턴을 보고 싶다는 이유였죠. 시도는 결국 지시에 따라 너의 주인님이 될 남자라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무쿠로는 그냥 무시해버리며 시도의 이름만 언급합니다. 정신상태와 호감도도 전혀 변화가 없었기에 승무원들은 당황한 상태였죠. 무쿠로는 시도에게 여기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시도는 무쿠로 같은 정령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무쿠로에게 지상에 내려와 영역을 봉인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냐고 물어보는데요. 무쿠로는 바로 거절하며 그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시도는 무쿠로를 설득하기 위해 또다시 DEM이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무쿠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몰려오든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하죠. 원작에서는 설령 자신의 상대가 되는 존재가 있다고 해도 게이트를 열어 저 멀리 은하로 도망치면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로 미카엘의 능력이 거의 은하 단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죠. 시도는 혼자 이곳에 계속 있는 것이 쓸쓸하지 않냐며 지상에는 즐거운 일들이 잔뜩 있다며 설득하죠. 무쿠로는 역시 괜찮다며 자신은 쓸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도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무쿠로의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고독도, 슬픔도, 분노도, 흥분도, 기쁨도, 즐거움도, 사랑도 모든 감정을 자신의 미카엘로 잠가버린 것입니다. 시도는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거냐 묻자 무쿠로 자신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무쿠로는 자신의 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기에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을 이 우주 공간에 있었다고 말하죠. 시도는 그 말을 듣고 그런 건 너무 슬프지 않냐며 지구에 내려와 달라고 다시 부탁하며 무쿠로에게 행복해졌으면 한다고 하죠. 무쿠로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무쿠의 행복을 그대가 멋대로 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황하는 시도에게 무쿠로는 다시 입을 여는데요. 다른 정령들이 시도에게 구원받은 것까지는 부정하지 않겠지만 자신은 자신이라며 참견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작에서는 해당 부분에서 더 일침을 놓는데요. 무쿠로는 시도에게 그때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며 그대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하죠. 그리고 무쿠로는 무언가 꿰뚫어 본 듯 왜 그렇게 정령의 힘을 결집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게 정말 시도 본인의 의지인지 시도의 뒤편에 있는 자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고 묻습니다. 이는 이후 전개의 아주 큰 핵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한 무크로는 가령 힘을 봉인했다 한들 저 별에는 DEM도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이 정말 안전히 살 수 있는 거냐며 아주 그냥 연속으로 팩트 폭행해버리며 시도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크로는 더 엄청난 소리를 하는데요. 앞으로 질릴 줄도 모르고 누군가가 자신의 앞에 나타난다면 이 별의 순환을 미카엘로 멈춰버리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구의 자전을 멈춰버리겠다는 엄청난 소리를 마지막으로 무크로는 시도에게 더 이상 만날 일은 없겠지라며 자율 카메라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통신이 종료됩니다. 코토리는 침울해져 있는 시도에게 정수리를 가격하며 그거 좀 논파당한 거 가지고 뭘 그리 끙끙대고 있냐고 합니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른 미래를 누렸을 정령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정령은 거대한 재해이기도 하다면서 지구 위에 저런 강대한 존재를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시도의 마음을 다잡게 합니다. 그리고 문 뒤에서 듣고 있었던 정령들, 오리가미는 중간부터 들었다며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레이네는 무크로에 닫혀있는 마음을 열려면 천사로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그러려면 우주로 접근해야 하기에 시도 일행은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라타토스크의 비밀기지. 그곳에는 반전 오리가미의 공격을 받고 부서졌던 프락시너스가 개량되어 다시 돌아온 모습입니다. 코토리는 프락시너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프락시너스의 AI가 대답을 합니다. 놀라는 시도에게 AI는 정령이었다면 호감도가 떨어졌을 거라고 지적하죠. 콜사인은 마리아라고 소개한 AI. 애니메이션에서는 시도가 인사만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원작에서의 시도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듣자 감개무량한 느낌을 받았다고 독백하죠. 네, 대열아 게임판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르스 인스톨에 나온 마리아가 맞으면서도 동시에 아닌 존재입니다. 이는 시도의 역사 개변으로 마리아가 태어나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도의 이전 세계의 기억은 여전하므로 예전 세계의 마리아도 기억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튼 마리아를 이렇게 다시 목소리라도 듣게 되니 너무 좋네요. 마리아는 코토리에게 면회를 희망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코토리가 누구냐고 묻자 엘리엇 우드먼 의장이라고 합니다. 시도 일행은 처음 듣는 이름이라며 궁금해하고 있을 때 평소와 달리 혼자 표정이 심상치 않은 미아. 그렇게 염색을 한 듯한 우드먼이 들어오고 시도와 토카는 저번에 길을 물었던 사람이라며 놀라워하는데요. 突然すまないね。 왠지 마파두부를 좋아할 것만 같은 이분은 라타토스크의 실질적인 톱이자 창설자라고 합니다. 우드먼은 시도에게 정령들을 구해주어 고맙다고 하는데요. 시도는 멋쩍어하며 자신이야말로 라타토스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랐을 거라고 합니다. 그 순간 미아는 우드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미아는 우드먼이 DEM 인더스트리의 창시 멤버 중 한 명이자 30년 전에 처음으로 시원의 정령을 출연시켰던 당신이 어째서 우리 정령을 구하려는지 물어봅니다. 애초에 정령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보호할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니냐고 하죠. 우드먼은 딱히 숨길 생각은 없었다며 자신이 아이작 웨스트코트와 엘렌 메이저스와 함께 시원의 정령을 출연시킨 장본인이라고 소개합니다. DEM은 정령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우드먼은 시원의 정령을 코앞에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은 변하고 말았고 뒤에 있는 카렌 메이저스도 동참해 DEM을 탈출했죠. 여담으로 카렌은 엘렌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우드먼은 아이작과 엘렌과 적대하는 일이 있어도 정령의 보호에 인생을 바치기로 결의하는데요. 시도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물어보자 우드먼은 시원의 정령에게 한 눈에 반했다고 말해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와 같은 존재인 정령이 괴로운 심정을 겪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죠. 시도는 우드먼의 생각에 공감하며 라타토스크를 창설한 게 당신 같은 사람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드먼은 고맙다며 시도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역시 그때의 소년과 닮았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의 중요한 복선이 지나가는 와중 기지가 흔들립니다. 상공에서는 DEM의 공중함이 있는 상황. 벨제부브로 위치를 알아낸 것이었는데요. 우드먼은 자네들은 프락시너스로 가라고 하며 자신들은 다른 루트로 탈출하겠다고 하죠. 코토리는 무사하시길 바란다며 다 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액체 상태가 된 바다. 멀리서 아이작 웨스트코트가 걸어오는데요.
아이작은 우드먼을 보기 위해 왔는데 자네들까지 있을 줄은 몰랐다며 벨제붑의 힘을 사용해 시도 일행을 의문의 공간에 가둬버리는데요. 시도 일행이 사라지고 아이작이 벨제붑을 닫으며 사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특히 제가 재미있게 봤던 편이라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퀄리티 문제는 딱히 지적할 게 없었고 결국은 역시 분량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4권이 아마 5화에서 대충 마무리될 것 같은데 과연 16권 분량을 얼마나 확보하려고 할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이번 4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4기 5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애니메이션 채널 론뜬이었습니다.